네, 오늘 개장 전 각 증권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일제히 코스피가 경기 부양책의 힘을 받아서 4월 증시의 출발을 좋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슈퍼 추경,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오늘 부동산 정책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슈퍼 경기 부양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군요. 자, 일단 경기 부양 효과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구체적인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30 투자 전략이고요. 서호수, 서동구, 와운의 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연결해서 내용을 듣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주신 내용의 핫 키워드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서호수 전문가입니다. 시장 전략에 대한 포인트는 20일 이동 평균선 상방 회전 과정이다. 네,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20일 이동평균선, 주가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상향으로 도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고요. 서동구 전문가의 업종 종목 전략 키워드입니다. IT와 자동차 중심의 내수 쪽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수를 주목한다는 얘기는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지난주의 시장 이슈가 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자, 전략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수 전문가님. 네, 20일 이동 평균선의 상방 회전 과정이다. 용어는 전문가 용어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난주에 외국인들 그 수급 변화로 인해서 기준점이 5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의 20일 이동평균선의 회전 각도는 아직도 우하향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야지만 시장에 본격적인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격 확대 구간에 주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주초의 조정을 잘 받아낼 경우에는 주 후반에는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1996포인트입니다. 2차 지지라인 199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5주선인데요. 힘겹게 지난주에 아주 회복시켜놓은 자리인데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2013포인트, 2차 저항라인 2030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증시 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S&P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조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면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 지금 보시게 되면 굵게 이렇게 표기가 된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우리 마디 매매법에 의하면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놓여 있을 때는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21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우상향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향으로 바꿔지기 위한 과정이 이번 주에 펼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매수 시그널은 어디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번 주 주봉이 되겠습니다. 코스피의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을 만들 시에는 코스피는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봉이죠. 금요일날 종가가 오늘 시가보다 높게 끝났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초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당 부분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단기간에 발생이 됐다라는 이야기는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격이 확대된 구간에서는 좀 식혀가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에 따른 반락 작용, 즉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오늘 내일 구간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바로 5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1990포인트 자리입니다. 이 1990포인트 자리만 내주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주 후반에는 위쪽으로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 20개 전봉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위치가 지금 이 위치고 현재 오늘 아침 시가가 보합으로 들어온다면 이 위치입니다. 역시 과거치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20에서는 우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1990포인트 아래쪽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까지만 유지가 돼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코스피의 21선을 회전을 걸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 초반에 올 20일 골든크로스에 따른 그런 반락 조정 구간을 1990선 안쪽에서 잘 커버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 후반에는 공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는 중립 포지션 자리입니다. 만약에 주식 보유 비중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과 1990포인트 사이에서는 매수존으로 생각하시고 일정 부분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 수급 변화도 크게 일어났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을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했지만은 매수로 금요일날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14,0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현재 2,000계약만 남겨놨습니다. 즉 12,000계약을 매도를 환매를 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현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환율에 기인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환율 차트로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환율, 외환시장 환율 1,120원을 뚫고 상방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외국인들의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수급의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초반에 조정 잘 받아내면 주 후반에는 올라가는 그런 전략 후각의 주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우스 전문가님, 그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2030포인트와 50포인트의 초만 매물이나 잠재적인 그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시원스럽게 뚫으려면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서우스 전문가님도 이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2030, 그리고 2000 정확하게 55포인트입니다. 여길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종목에 대해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의 종목만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030과 205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거래 대금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성급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옵션 만기일의 외국인 포지션은 현재까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270, 2055포인트까지는 긍정적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돌파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시장이 견인되려면은 주도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편중된 그 시장의 흐름은 결국엔 나중에 조금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소동구 씨한테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준비를 안 하셨을지만 나중에 한번 준비하셔갖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한번 곁들여주시면 내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수 대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서동구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네. 자, 업종 종목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서우수 대표께 여쭤봤는데 좀 준비를 안 하셔갖고 그런데 준비가 안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서우수 대표는 시황 전략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저는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이제 분명하게 돼 있는데 우리 최희만 앵커께서 저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우수 씨한테 얘기하니까 서우수 씨가 다시 또 저에게 토스를 해준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 어느 분이 해주시든 일단 중요한 건 포인트니까요. 그렇습니다. 서우수 전문가가 보시는 업종 종목 전략 오늘 IT하고 자동차 내수 쪽을 좀 보셨어요. 네, 네. 이 얘기 들어보죠.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시장에 확실한 주도주가 나오지 못한 상태 속에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어떤 환율적인 리스크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엔화도 이번 주에 다시 또 BOJ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뭐 단숨에 뭐 100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요. 94엔대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 키프로스 문제 등이 중심이 됐던 유로존 문제도 상당히 약화가 되면서 글로벌 변동성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또 뒤따라서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수출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외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3월 말 4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추경 편성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부양 조치들이 가시화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외부적인 힘에 의한 IT와 자동차 수출 관련주를 축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내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 게임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 뭐 이번 주 5일 날 잠정치가 발표가 되죠. 8조 원대 영업이익 후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볼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제 단기적인 어떠한 그 매물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 주말에 순매수로 반전이 됐다는 얘기죠. 또 유럽 쪽이라든가 북미 유럽 쪽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이 살아난다라면은 LG 전자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현대위아, 모비스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또 금융 건설 업종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KB금융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이라든가 뭐 하나금융, 신한주주도 해당이 됩니다. 증권주는 좀 여러분들이 좀 옥석을 가리면서 접근을 했을 때 대표주인 삼성증권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건설경기 쪽에서는 미분양이 여전히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뭐 또는 현대산업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단기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식료와 유통 쪽에서는 꾸준하게 신고가 내고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제일제당 그리고 또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라든가 네.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는 현대백화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은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동호 전문가님 오늘 그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건설주의 단기 반등 가능성도 점쳐지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 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정부에서 전체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발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건설주들의 어떤 일차적인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죠. 오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양도세 또는 뭐 취득세 이런 조건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업계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뭄 끝에 단비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표고요. 또 주가들의 위치들이 뭐 고점권에
바닥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재료의 노출로 인해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뭔가 털어주려는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돌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 노련한 전문가들이라서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